CSS에서 이제 다루는 몇 가지 좀 자잘자잘한 효과들이 있어요. 이 효과들은 딱히 뭐 단원을 따로, 그러니까 다른 단원들을 소개하면서 같이 다루기에는 좀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돼? 주제가 단편적이라서 그런 애들만 이제 16단원에 모아놓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효과들을 이제 포토샵이나 플래시 같은 걸 썼는데, 이제 CSS가 발전하면서 이제 다른 도구 없이 CSS만으로 커버가 되는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잠깐 보셨죠? 박스 섀도우예요. 멀쩡한 div 태그한테 이제 블록 레벨 요소한테 그림자를 주는 건데요. X 오프셋, Y 오프셋, 블러 라디우스, 칼라 여기까지는 텍스트 섀도우랑 똑같아요. 인셋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는 직접 보는 게 나아요. 일단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인셋이 있고 없는 거는 이제 예제를 통해서 비교를 한 다음에 요거 문구를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둥근 모서리 효과예요. 박스의 모서리를 둥글게 표시하는 방법인데 4개 값을 한꺼번에 설정하는 거랑 단일 값을 설정하는 형태가 있어요. 4개 값을 부여하면은 좌측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얘가 왼쪽 상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하나씩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모서리를 둥글게 표현하는 건데 이게 동작 방식이 모서리가 이렇게 있으면 5픽셀이라고 했을 때 그 거리가 5인 지점을 찾고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홀을 그린대요. 근데 뭐 수치값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냥 느낌적으로 준 다음에 적절한 느낌 찾으세요. 단일값을 사용하면 네 모서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만약에 위치별로 내가 따로 설정하고 싶으면 보더 탑 레프트, 보더 탑 라이트, 보더 보톰 레프트, 보더 보톰 라이트 이런 식으로 속성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1번 예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인셋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제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결과를 먼저 보면 이런 식이에요. 박스가 이제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림자 있죠. 첫 번째 박스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조금 다르게 적용돼 있죠. 이 차이가 이제 인셋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비교하시면 돼요. 자, 먼저 박스 3개, 박스라는 클래스에다가 일괄적으로 배경 색깔 주고 높이랑 넓이랑 여백 잡아줬어요. 이렇게 박스가 3개가 표시가 되죠. 자, 현재로서는 평범한 박스입니다. 자, 코너 원한테 보더 라디우스 속성을 20픽셀을 부여합니다. 그럼 4개 모서리가 전부 20픽셀 정도 둥글게 말려 들어가요. 두 번째 거는 하단 왼쪽 그리고 상단 오른쪽만 따로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거는 왼쪽 상단, 왼쪽 상단, 오른쪽 상단, 오른쪽 하단, 왼쪽 하단. 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자, 모서리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박스 섀도우. 가로 3픽셀, 세로 3픽셀, 번짐 5픽셀, 까만색인데 반투명. 이렇게 그림자를 살짝 줬어요. 자, 코너 2에도 박스 섀도우를 줬는데 일단은 인셋이 없으면 이렇게 들어가죠.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인셋이 들어가면은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인셋이라는 키워드를 앞에 넣으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림자가 비교해보세요. 위에 거는 박스 뒤로 떨구는 거죠. 얘는 박스 안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림자가. 그래서 이때 위에 케이스를 드롭 섀도우라고 부르고요.
안에 거를 이너 섀도우라고 불러요. 근데 뭐 이름까지는 기억 못해도 돼요. 자,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위에 게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인셋은 저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써본 기억은 없어요. 자, 세 번째 거 똑같이 인셋을 이렇게 줍니다. 아까랑 똑같이 줬어요. 이 상태에서 콤마로 구별해서 그림자를 하나 더 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그림자는 1번 효과 말고는 별로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자, 박스가 이렇게 있을 때 인셋 키워드가 없으면 X 오프셋에 대해서 플러스 값인 경우 그림자가 이 방향으로 생기는 거죠. 마이너스 값이면 반대로 갑니다. Y 오프셋에 대해서 플러스 값인 경우 박스 아래쪽에 생기죠. 이렇게 생기죠. 얘도 마이너스 값이면 그림자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어쨌건 인셋이 없으면 그림자가 박스 뒤에 생성이 돼요. 근데 인셋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X 오프셋이 플러스 값인 경우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안으로. 왼쪽에 생기는 거죠. 만약에 마이너스 값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Y 오프셋이 플러스 값인 경우는 위에서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근데 마이너스 값이면은 박스가 이렇게 있을 때 밑에서 위로 파고 들어가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인셋 효과는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잘 쓰기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효과예요. 박스 섀도우, 속성 이름만 봐서는 이거 블록 레벨 요소에만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미지는 인라인 요소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박스 섀도우는 그림에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더 라디우스 속성을 잘 쓰면은 이미지를 원 모양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이미지 효과는 코드량이 좀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림자를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줬어요. 클래스들도 다 미리 부여해놨고. 근데 모든 그림에 대해서 가로 250에 세로 250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 크게 잡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IMG 섀도우라는 클래스를 갖는 그림. 얘한테 박스 섀도우를 줘요. 두 번째, 첫 번째 거는 기본 이미지고, 두 번째부터 이제 클래스 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 박스 섀도우 클래스 주면은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그림자가 생겨요. 자, 그 다음. 자, 지금 그림 사이즈가 250에 250이거든요? 그러면, 보더 라디우스를 내가 5픽셀을 줬다. 라고 하면은, 끄트머리만 살짝 이렇게 둥글게 잡힐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내가 만약에, 보더 탑 레프트에 대해서 그림 사이즈랑 똑같이 줬어. 그럼 이렇게 되겠죠. 아까 이 값만큼 이렇게 양쪽으로 먹고 들어갔는데 홀을 그린다 그랬잖아요.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림 사이즈의 절반만 주면 이게 반만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내 귀퉁이를 다 주는 거예요. 자, 전체 그림 사이즈의 절반이 둥글게 됐어. 근데 이걸 내 귀퉁이를 다 줘. 그럼 오른쪽에서도 절반과 절반에 대해서 동그랗게 먹힐 거고요. 나머지는 똑같이 먹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저장하면 동그래지네. 이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냥 보더 라디우스를 퍼센테이지로 주는 거예요. 50%. 그럼 동그래져요.
보통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업로드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은 둥근 이미지랑 그림자과 클래스 두 개 같이 줬어요. 서클과 섀도우. 자, 그래서 이미지 둥글게 표시할 때는 보더 라디우스 50% 주면 된다. 대신에 그림 사이즈가 정사각형이어야지 요 사이즈 자체가 비율이 가로 세로가 다르면 원도 타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미지 축소에 관련된 속성인데요.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의 원본을 보면은 이거예요. 이게 선유도공원 가면은 저런 배가 있어요. 일단은 그림 자체가 가로가 더 긴 거죠. 카메라로 찍은 거니까 당연히 가로가 더 길죠. 이거를 정사각형으로 강제로 위드스 헤이트를 줬기 때문에 그림 자체가 지금 찌그러져 있는 상태예요. 자, IMG 디폴트라는 클래스를 다 여기 밑에 배 그림들한테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림 비율에 맞춰서 320에 160으로 비율 좀 다시 잡아주고 테두리를 쳤어요. 이것도 지금 그림이 좀 아래로 납작하게 찌그러지긴 했죠. 여기 기본, 디폴트라고 돼 있는 애를 IMG 디폴트라고 부여하고 이 상태에서 그 다음 거부터 하나씩 클래스를 추가했어요. 자, 먼저 오브젝트 핏이라는 속성을 필이라고 줬을 때, 자, 이게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그림을 알아서 좀 적절하게 보여줘서 그렇지 이게 원본 이미지 자체가 파일 용량 자체는 11메가짜리고요. 이미지 해상도가 3414에 2276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본 사이즈로 보면은 이만한 그림이에요, 이게. 엄청 큰 이미지를 지금 강제로 줄여놓은 거라고요. 컴퓨터 바탕화면 하려고 찍어놨던 거라 되게 커요. 자, 여기서 오브젝트 핏을 필로 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자, 요 필은요, 어찌됐건 자기가 주어진 요 박스 안에서 그림을 가득 채우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값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값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근데 오브젝트 핏 커버라고 하면 나왔었죠? 우리 이거 봤었죠? 그러니까 긴 축을 주어진 사이즈에 맞추고요. 세로 축은 지가 알아서 그 비율에 맞게 축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림이 한 요 정도 돼요. 그럼 남는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커버라고 하면은 가로 우선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컨테인은 세로 우선 모드예요. 세로를 맞추고 가로를 비율에 맞게 줄여요. 주어진 크기 안에서. 그러니까 비율이 안 맞으면 이렇게 그림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이게 만약에 백그라운드 사이즈로 갖다 컨테인이라고 했으면 타일로 반복됐을 텐데 이거는 그냥 IMG 태그잖아요. 그래서 타일이 되지는 않아요. 마지막 오브젝트 핏 노는요. 사이즈가 어떻게 나오건 간에 그냥 원본 사이즈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원본 사이즈에서 주어진 위드스 헤이트만큼 일부 조각을 보여줄 뿐이에요. 전체 이미지 가로 해상도가 3000인데 이미지 크기 300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3000인데 이미지 사이즈 300이라고 했다면 가로 한 요만큼만 보여주고 마는 거죠.
자, 스케일 다운은 그냥 일종의 오토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알아서 여기서 채워라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거는 제가 봐서는 커버예요. 저는 오브젝트 피 커버만 그냥 그대로 외워버리고 딴 거는 사실 기억을 못해요. 자, 컨테인. 대체 컨텐츠의 가로 세로 비를 유지하면서 요소의 컨텐츠 박스 내부에 들어가도 크기를 맞춤 조절. 자, 컨텐츠가 컨텐츠 박스 크기에 맞도록 하면서도 가로 세로 비를 유지하니까 서로의 가로 세로 비가 일치하지 않으면 객체가 레터 박스처럼 된다.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뜻이고요. 커버는 대체 컨텐츠의 가로 세로 비를 유지하면서 박스를 가득 채운다. 그래서 가로 세로 비가 일치하지 않으면 일부가 잘려나간다. 필은 크기를 조절한다. 크기에 맞춰서. 그래서 그냥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로 세로 비가 일치하지 않으면 콘텐츠가 늘어난다. 노는 크기 조절하지 않는다. 스케일 다운은 농과 컨테인 중에 크기가 더 작아지는 값을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봐서 알겠지만 커버 말고 딴 거는 쓸 일이 없다 라는 거고요. 자, 오퍼시티는 이미 이전 예제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했었죠. 이거. 자,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피규어 안에 IMG예요. IMG한테 투명도를 0.5로 줘요. 그럼 그림이 반투명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마우스 올렸을 때 투명도를 1로 바꿔. 그럼 마우스 올리면 탁 하고 바뀌는 거죠. 자, 같은 속성이 이렇게 변화가 생길 때 이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확 바뀌잖아요. 여기서 트랜지션이라는 걸 살짝 주면은 스르륵 하고 바뀌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날 수 있다는 거죠. 네. 트랜지션은 여기 5번에서 나올 거예요. 이제 트랜지션이랑 트랜스폼이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뭔가 애들이 정신이 없어져요. 이런 게 되기 시작하고 반대도 되고 아예 미쳤다 생각하고 한 두세 바퀴 돌려버릴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사이즈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다음부터 사실 쓰기가 어려워서 잘 못 써요. 이거 잘 쓰면은 이걸로 3D 효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잘 못 쓰겠더라고요. 자, 어쨌건 요겁니다. 일단 1, 2, 3번. 네, 요거 30분까지 하시고 40분 해봅시다.